요케레스 선수가 스포르팅에서 이적을 하면서 아스날의 아시아 투어 프리시즌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었죠. 지난 시즌에는 최전방 자원의 부재 그리고 부상이 겹치면서 메리노 선수를 스트라이커로까지 활용을 하는 임시 방편으로 시즌을 버텨왔던 아스날이 다음 시즌은 확실한 주전 스트라이커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 영입된 요케레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스날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요케레스 선수의 장점은 이제 엄청난 체격 조건과 스피드를 겸비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팀이 롱볼을 보내온 상황에서 요케레스가 경합을 통해 공을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상대 수비수와 이 체격 조건을 통해서 1대1 경합에서 승리를 자주 해내면서 공을 간수하기도 하고 볼을 소유할 때는 본인에게 수비수를 끌어당겨 공간을 만들고 동료들이 이 공간으로 침투하도록 만들어서 자신 근처에 있는 이선 자원들에게 공격 기회도 만들어주는 준수한 연계 플레이도 펼치는데요. 특히 아모림이 스포르팅 감독으로 있을 때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왔어요. 이 보시면 오른쪽 공간으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죠. 지상 경합에서 승리를 한 뒤에 볼을 소유를 하고 자신을 따라 나온 센터백 뒷공간으로 트링캉이 침투를 가져갑니다. 이때 요케레스 선수에게 4명의 선수의 시선이 쏠리게 되고 트링캉은 이때 만들어진 빈 공간으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고 수비수가 이것을 또 커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요케레스는 이 움직임을 한번 보고 한 칸 옆에 있는 동료가 트링캉의 침투로 넓어진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고 침투 패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이 모습을 보면 스포르팅의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고 트링캉에게 공중볼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때 오타멘디가 이 볼을 끊어내기 위해서 트링캉에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요케레스도 패스받을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에게 센터백 하나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후 트링캉이 공중볼을 탈취를 하면서 요케레스에게 연결을 하고 침투 움직임을 동료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케레스는 본인의 움직임으로 상대 센터백을 본인에게 끌어당겨 공간을 만들고 만들어진 이 빈 공간으로 동료들이 침투 그리고 이 공간에 요케레스가 다이렉트로 이선 자원들에게 좋은 찬스 연기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이용해서 상대 수비수의 역동작을 유도하고 공격 지역으로 경합으로 돌아서서 전진하면서 상대 골문을 향한 위협적인 드리블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골문으로 향한 질주 시 주로 오른쪽과 왼쪽 측면으로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 측면 윙어처럼 이 상대 수비수와 1대1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주로 오른쪽에서 많이 빠져서 플레이를 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 직접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같은 팀 동료에게 컷백 패스를 연결하는 기타적임도 보여주면서 어시스트와 득점을 모두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에서 아르테타는 요케레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아르테타는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 시 4명의 수비수가 폭을 넓게 벌리고 중앙에 2명의 미드필더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쪽에 공격수 4명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드필더 지역에서 파티와 함께 웨데고르 또는 라이스가 번갈아 가면서 중원과 공격 숫자를 채워주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4-2-4 대응을 통해서 상대 공격진에 폭을 벌려넣기 위해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킥이 좋은 라야를 통해서 전방으로 정확한 롱패스도 이어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사카가 공중볼 경험을 펼치고 있죠. 만약에 요케레스가 온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케레스는 끌려온 상대 수비수와 경합 싸움에서 볼을 소유를 하고 이때 요케레스에게 끌려온 수비 뒷공간으로 마르티넬리나 사카가 빠르게 침투를 하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해서 찬스를 만드는 장면을 다음 시즌 요케레스가 아스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측면 쪽에서 볼을 키핑하는 데 성공을 했다면 이 측면 쪽 자원에게 끌려온 수비수 뒷공간으로 발이 빠른 요케레스 선수가 본인의 성향대로 측면 쪽 빈 공간으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득점이나 컷백 패스를 기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스날은 PL에서 크로스 시도가 3위로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크로스의 모든 상황이 공격수만을 향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스날이 요케레스를 영입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요케레스가 전문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향한 크로스 헤더 마무리도 공격 옵션에 추가되어서 전술적으로도 더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기 시즌에는 양쪽으로 넓게 벌린 측면 자원들이 수비 사이 간격을 벌리고 이 벌어진 간격으로 요케레스가 침투를 하면서 크로스 헤더 마무리 상황도 아마 종종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케레스 영입이 팀에게 이렇게 새로운 득점 루트를 창출하고 전술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분명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는 할 텐데 제가 본 우려점은 요케레스 선수의 약발 사용 빈도인데요. 스트라이커는 팀의 공격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은 찬스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발 사용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슈팅 옵션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포르투갈 리그는 PL보다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하고 선수들의 퀄리티를 생각을 하면 굳이 왼발을 사용하지 않아도 풀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압박이 강하고 템포가 빠른 PL에서는 원하는 주발 슈팅 각도를 이 상대 수비수들이 쉽게 내어주지 않겠죠. 또 요케레스 선수는 이 뒷공간으로 직접 볼을 몰고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라서 PL에서 아스날 같은 팀에서의 경기는 상대가 수비 라인을 촘촘하고 낮게 유지하며 뒷공간을 방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낮은 수비 라인 때문에 뒷공간을 움직이는 요케레스의 장점이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공격 시에는 2-3-5 형태까지도 상대 박스 안에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요케레스가 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려점으로 좀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경우는 이제 하이프레싱, 높은 압박을 통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가 넘어간 뒤 바로 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되찾아오는 움직임을 주로 수비를 하는데 이때 공격수들의 적극적인 압박 움직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근데 요케레스 선수는 제가 스포르팅 경기에서 봤을 땐 이런 압박 움직임이 다소 조금 느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경기를 보는데 살짝 들더라고요. 워낙 포르투갈 리그는 팀 간 격차 자체가 스포르팅, FC 포르투, 벤피카 요 세 팀 말고는 다른 팀들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 성향에 따른 움직임일 수도 있어서 만약에 아스날에 온다면 아르테타 감독이 아마 이 부분은 좀 주문을 하면서 충분히 개선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아스날이 요케레스를 영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전술적 효과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꼽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다음 시즌 아스날이 이제 우승권 경쟁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핵심은 이 요케레스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젠 아스날의 요케레스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아스날에서는 어떻게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볼로그의 볼란테였습니다.